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영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뜻인데, 여러분도 그런 언론 보도 보면 나도 영끌에서 아파트 한 채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파트가 뭐 1, 2천도 아니고 수억 원씩 하는데 영끌을 한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수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영끌 아파트 투자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에서 3억 이상 집을 산 2030 중에서요, 실제로 영끌을 한 사람은 3.8%에 불과합니다. 자, 3.8%. 자, 그렇다면 나머지 96.2%, 어떻게 사회 초년생이 수억 원을 하는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자, 복권에 당첨됐다. 주식으로 대박 났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자, 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C. 부모 찬스를 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모 찬스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찬스에 숨겨진 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부동산연구원 결과에 따르면요, 2030 세대의 주택 구매에서 부모 찬스를 쓴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영끌을 한 사람은 3.8%밖에 안 되고요, 가족에게 1억 5천 이상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19.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영끌보다 부모 찬스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끌의 숨겨진 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끌의 과장. 이게 영끌이 아까 보셨듯이 정말 일부인데, 언론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영끌을 하는 것처럼 부각시켰어요. 그 실제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 주거 정책의 한계입니다. 부모 찬스로 인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주의의 허상입니다. 자, 마이크 샌델 교수, 유명하죠? 이분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모 찬스는 능력주의 사회의 불공정성을 드러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2030 세대 주택 구매자 중 가족에게 1억 5천 이상 지원을 받은 비율은 얼마였죠? 네, 바로 19.7%였습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러한 현실은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부모 찬스는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TV만 틀면, 부동산 뉴스를 보면 영끌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끌 신화가 생겨났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미디어에 과장된 보도입니다. 자, 언론의 선정적 보도 때문이죠. 자, 많은 언론들이 영끌, 또 B2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아파트 시장을 과장돼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야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 가열 조작입니다. 자, 이런 언론 보도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역할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들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초심자의 행운. 이게 굉장히 자존감도 높여주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젊은 20, 30대들이 요즘 부동산 투자 열기 때문에 작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오해해서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 과신입니다. 자,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로 인한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심리, 이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확증 편향입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대부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집단적, 자기 실현적 기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서 실제로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젊은 2030 세대들이 B2 또 영끌을 했습니다. 자, 사회 경제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환경입니다. 네, 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이런 영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선호 현상입니다. 자, 지금 MZ세대 중심으로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세 번째, 부의 대물림 현실입니다.
자, 실제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을 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현실이 영끌 담론에 가려져 있던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책적 요인입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 정책이 이런 영끌 투자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효과의 한계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니까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에 가정된 보도, 또 심리적 요인, 또 사회 경제적 배경, 또 정책적 요인,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아직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래서 빚을 내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 주택시장에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증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무려 26조 5천억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2021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이자를 또 원금을 잘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체액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난, 또 우리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규모가요 무려 1조 80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한참 대출이 많이 나갔던 2021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신문 뉴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매로 날리는 영끌 쪽의 부동산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 7년새 가장 많았고 최근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도 대거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데도 과도하게 빚을 낸 2030 영끌족의 충격이 더 크다. 네, 지금 영끌족 초기 대출 받았을 때니 금리가 낮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소득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자를 못 갚겠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 경매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요 무려 13,631건입니다. 자, 이것은요 한 달 전인 6월 달에 비해서 24%, 또 1년 전에 비해서는요 거의 50% 증가한 놀라운 수치라고 합니다. 또 2013년 7월 한 11년 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호들은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이것은요 젊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40, 50들도 영끌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 통계 이해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2030 영끌 비율은 3.8%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해야지 하는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론 보도의 과장.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많은 언론 보도가 2030 세대 영끌을 과장되게 다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요, 부모의 도움을 받든 아니 자신의 돈이 있었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험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영끌 투자로 실패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 실패 시 큰 금액이 들어간 만큼 그 후유증도 굉장히 크게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를 맛보지 않은 분들은요, 이걸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몇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첫 번째, 과도한 대출주의입니다. 자, 집을 살 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이것이 내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기회로 봤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빚쟁이가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지 않죠. 내릴 때도 있어요. 또 금리도 항상 뭐 저금리가 되는 건 아니죠. 아주 고금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내가 투자한 것들, 내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낀 것도 내 빚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번듯하게 내 새 아파트 갖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좀 전에 보셨듯이 경매로 넘어가는 곳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세 또는 월세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사면 좋지만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되면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전세 또는 월세를 살면서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저렴하게 사시면서 최소한의 안전자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끌이라는 주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실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은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다양하게 움직여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큰 위험으로 또 빚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